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알아두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유용한 사이트 10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들인데요. 꼭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활용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무료 사진을 다운받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 작업 같은 것들을 하실 때 사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자, 그때마다 밖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기란 굉장히 힘들죠. 예를 들어서 바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바다까지 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진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pixabay.com이 되겠습니다. 자, 이 pixabay.com은 구태여 회원 가입까지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사진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션, 벡터 그래픽, 비디오, 음악, 사운드 효과까지 전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검색에 내가 원하는 분야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사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바다 사진을 검색을 해볼까요? 자, 바다 치시면 자, 바다 사진이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사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무료 다운로드 나오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픽사베이 라이센스가 나오죠.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출처 안 밝혀도 된다고 하죠. 자, 이러면 상업적으로 쓰시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쓰시거나 아무 상관없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을 받으실 때 항상 이 픽사베이 라이센스를 확인하시고 다운을 받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비디오도 필요하시면 여기서 비디오 들어가신 다음에 비디오에서 검색을 하셔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비디오로 검색을 하셨을 때도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그대로 라이센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무료 다운로드를 하셨을 때 여기에 보면 사진의 화질이 나오죠. 최고 해상도로 받으면 회원 가입이 돼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 이하로는 그냥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lifeofpix.com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본 픽사베이는 전문가들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만 아마추어라든지 비전문가 일반인들도 전부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사진의 퀄리티가 좀 다양하죠.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사진은 전문적인 사진 작가가 찍은 퀄리티가 있겠지만 또 어떤 사진을 보면 굉장히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 있는 라이프 오브 픽스는 전부 전문적인 포토그래퍼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요. 작품 사진 같은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자, 그 대신 사진의 종류는 픽사베이가 훨씬 많긴 하죠. 여기서 작가별로 검색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갤러리에 들어가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신 사진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전문 작가가 찍었기 때문에 아도비 스톡포토 사이트에 있는 사진과 동일하게 올라가 있는 사진들도 있어요. 하지만 스톡포토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유료로 받으셔야 되지만 여기서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 들어가 보시면 자, 음식 사진 관련돼서 전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사진에 보시면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 있죠? 이거 눌러서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도 굉장히 높아요. 자, 그 다음에 About에 들어가서 라이센스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라이센스 정책이 있죠. 자, 번역을 해볼까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번역되죠. 무료 고해상도 사진, 개인 및 상업적 사용에 대한 저작권 제한 없다고 나오죠. 저작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경고가 있죠. 대량 배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죠. 여기 있는 사진들을 대량으로 다운을 받아서 대량으로 다른 곳에 배포한다든지 이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대신 대량 배포도 서면 동의 없이 최대 10개 이미지는 다시 게재할 수 있다고 하죠. 10개까지는 다른 곳에 게재하셔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작권 염려 없이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가끔 이 사진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거의 웬만한 사진은 다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작업을 하던가 뭔가 만들 때 그 결과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폰트가 되겠죠. 하지만 폰트는 저작권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무료 폰트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은데 제일 간단하게 이용하면서 퀄리티 높은 게 이 네이버 폰트가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2008년 이후로 계속 무료 폰트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좋은데 네이버 폰트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네이버 폰트 글꼴 모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나눔 글꼴 34종, 그 다음 마루브리 글꼴 5종, 클로바 나눔 손글씨 109종, 총 150종 폰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저작권을 보시면요. 유료 판매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업적 사용 전부 가능하다고 하죠.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이 폰트를 다시 유료로 판매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외에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거죠. 자, 컴퓨터 뭐 포맷 하셨다든지 새로 구매하셨다든지 하면 제 입장에서 제일 첫 번째 설치하셔야 될 게 이 글꼴이 되겠습니다. 이 네이버 폰트는 꼭 설치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런 폰트들을 모아놓은 곳이 되겠어요. 자, 여기는 nunu.cc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개발한 무료 폰트들을 전부 모아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순천시청, 흥국생명, 충북대학교, 김해시청, 이런 지자체라든지 기업체에서 만든 폰트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영도체 한번 볼까요? 자,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서체를 다운 받으실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라이센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기 보시면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 제공된다고 하죠. 당연히 유료 판매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영도체 글꼴을 사용한 인쇄물 광고물 온라인을 포함해서 그런 이미지들은 영도체 프로모션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죠.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이 서체를 이용해서 작업된 작업물들은 프로모션을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한글 서체들이 굉장히 좀 촌스럽고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런 서체들도 많고 종류도 많지 않았었는데 점점 서체들을 개발을 많이 하게 되면서 한글 서체도 정말 이쁜 서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영문 서체가 이뻐서 영문 서체를 많이들 쓰셨어요. 이런 광고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영문 서체를 쓰셨는데 요즘은 한글 서체가 진짜 이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한글 서체만 잘 이용하셔도 훨씬 풍성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한글 서체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작업물 같은 거 만드실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컬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컬러 섞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 컬러를 잘 섞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타고난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컬러를 잘 섞어요. 자, 그 외에는 전부 이 공부를 해야죠. 이 컬러에 대해서 색채하기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파워포인트나 간단한 보고서 만들기 위해서 이 컬러 공부를 할 수는 없죠. 자, 그때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 tocolor.colorion.co 여기는 두 가지 컬러를 섞어 놓은 여러 가지 샘플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컬러로 하나는 글씨, 하나는 배경, 하나는 글씨로 이렇게 바꿔서 해놨죠. 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컬러를 쓰면 좋을지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훨씬 편하겠죠. 컬러를 섞느라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확실히 검증된 컬러들을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고 결과물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보고서 같은 거나 파워포인트 작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종류별로 컬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시고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으시면 자, 여기 컬러들 사이에 보시면 복사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자, copied to clipboard라고 나오죠. 자, 좌측 컬러 복사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데 가서 그 컬러 값만 그대로 붙여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포토샵에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컬러를 선택을 해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컨트롤 V 하면 지금 금방 이 컬러가 여기에 들어오죠. 오케이 합니다. 자, 색 들어왔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컬러죠? 자, 또 복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포토샵 와서 또 이렇게 칠을 하고 여기에 또 색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또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컬러 또 들어오죠? 예, 그대로 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원하는 컬러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작업에 맞는 적당한 컬러를 골라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거는 두 가지 컬러고요. 자, 그 다음은 colors.co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두 가지 컬러가 아니고요. 좀 더 여러 가지 컬러를 섞어주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컬러만 쓰지 않고 다양한 컬러를 좀 이용하실 때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스타트 더 제너레이터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컬러들이 쭉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기본 컬러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상단에 툴스라고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익스플로러 팔레트라고 나오죠. 자, 이 익스플로러 팔레트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요새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컬러들이 나와요. 이렇게 컬러 종류별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전부 나오죠. 자, 이런 것들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많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컬러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라데이션도 섞여 있고요. 다양하게 섞여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컬러들이 모여있는 팔레트를 보시면 좋아요 숫자가 보이죠. 자,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했네요. 17,000명인가 봐요. 자, 그 다음 여기는 22,000명.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좋아했고요. 자, 이것도 좋아했죠. 그만큼 대중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 보시면서 어떤 컬러가 좋은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컬러도 본인만 좋아하는 것보다는 좀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니까 그런 거를 잘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컬러를 사람들이 좋아했나 봐요. 이게 또 요새 트렌드인가 봐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보면 점 3개 버튼 있죠? 자, 눌러서 오픈 팔레트 합니다. 자, 그러면 아예 크게 나오죠. 여기서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컬러 섞인 것들이 또 아래쪽에 보면 또 나와요. 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뭐 무궁무진하게 나오겠죠? 한도 끝도 없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컬러 고르시기에는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컬러를 이용을 하실 거면 마우스 얹으면 클릭 투 카피라고 나오죠?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카피가 됩니다. 그대로 또 딴 데 가서 붙여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자, 이렇게 다 카피를 하셨으면 자, 다른 데 컬러를 이용하기 위해서 붙여야 되겠죠? 그때마다 카피해서 붙이고 하지 않으셔도 되죠? 윈도우 V 누르시면 클립보드에 복사된 것들이 전부 나오죠? 여기에 원하는 거 찍으시면 그대로 들어가죠? 예, 이런 식으로 원하는 컬러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컬러는 유용하게 쓰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pixlr.com이 되겠습니다. 자, 이 pixlr.com은 여러분들이 작업 같은 걸 하시다 보면 간단하게 사진을 잘라야 된다든지 밝기를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또 그런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는 이용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다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픽슬러 X와 픽슬러 E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복잡하고요. 간단하게 쓰기에는 이 픽슬러 X가 제일 편리하고 좋습니다. 자, 이거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무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배경 제거라고 있죠. 여기서는 배경을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문서 작업이나 또는 뭐 파워포인트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자, 배경을 좀 없애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어요. 자, 배경 제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누르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배경 제거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이 제거하고 싶은 배경의 사진을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미지 열기 합니다. 자, 이 사진 선택했어요. 자,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알아서 제거해 주죠, 배경. 자, 간단하게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된 배경 사진은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죠. 자, 이 배경 제거하는 사이트가 remove.bg라고 그런 사이트가 또 있긴 한데 그 사이트는 이미지가 작은 거밖에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워터마크가 새겨져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원본 사이즈 그대로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픽슬러 X 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지 열기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원본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FHD 사이즈로 적용을 해서 열었을 경우에는 자, 보시면 뭐 기능 전부 다 제공됩니다. 자르기라든지 오려내기라든지 배경 제거하는 거라든지 리터치하는 거,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도 그대로 적용되죠. 자, 그 다음 저장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하나면 따로 포토샵 같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요 없이 컴퓨터 기종 가리지 않고 전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 외부에 나가서 간단하게 이렇게 배경을 제거한다든지 사진 편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래픽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pixlr.com에서 간단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디자인 작업을 하는 두 가지 사이트인데요. 셀프와 캔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카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는 곳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템플릿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템플릿 가져다가 그대로 활용만 하시면 되는 거죠.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툴들도 전부 제공을 해요. 자, 그 대신 이 셀프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해야지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해상도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고 고해상도는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캔바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곳이에요. 프레젠테이션, 소셜 미디어, 뭐 인쇄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전부 할 수 있죠. 포스터도 하고요. 로고도 있고 문서라든지 인포그래픽, 전단, 명함 전부 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이 이용하시는 거는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간단한 거 만드실 때 여기에서 만드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디자인 만들기 들어가시면 여기서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전단이다. 그러면 누르시면 자, 이렇게 추천이 나오죠.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 작업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일단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텍스트만 바꿔주시면 빠르고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텍스트도 그대로 다 이용을 하시는 거니까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monitor.co.kr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새로 구매를 하시거나 모니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을 경우에 불량화소를 체크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게 되면 불량화소, 빛샘멍, 한지, 명암비, 가독성, 색상비, 응답속도, 해상도, 주사율, 감마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여기는 불량화소와 빛샘 현상, 멍 현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하게 체크해 줄 수 있어요. 보통 모니터 처음에 사면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가 좀 오래됐을 경우에도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사용 방법은 키보드 F11로 전체 화면 실행한 다음에 위에 샘플 그림과 같은 불량화소 있는지만 체크해 보면 된다고 하죠. 자, ESC키로 종료하면 본래 화면 돌아온다고 하죠. 이거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의 화면이라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여러분 들어와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모니터 처음 구매하셨을 때는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 되겠죠. 불량화소가 뭐 5개 또는 10개 이상 되면 무상으로 바로 교환을 해주는 서비스들을 이 모니터 업체에서 전부 제공하고 있으니까 새로 구매하셨을 때는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모니터 구매하신 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한 번씩 체크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음원을 받으셨는데 자, 목소리만 빼고 반주만 좀 듣고 싶어요. 자, 그럴 때나 또는 반주를 빼고 목소리만 듣고 싶다든지 할 때 목소리를 제거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음악과 보컬이 같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올려주시게 되면 이 사이트에서 바로 음악 부분과 보컬 부분을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인데 반주만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 연습도 좀 하시고 하셔야 되겠는데 보컬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헷갈리죠? 그럴 때는 목소리를 빼고 반주만 추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재밌게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작업이나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10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시고 여러분에게 활용도가 있을 만한 사이트들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